좋아요, 구독!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아침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를 센티멘탈로 그리고 우리 업체죠 FNF 펀더멘탈로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제 제가 효성 TNC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댔는데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여기 타이어 코드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탄소 섬유, 아라미드 섬유 이쪽 하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최근에 증설도 있었고요. 주가가 이렇게 쉬고 있다가 약간씩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효성 그룹 중에서는 최근에 효성 중공업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탄소 섬유가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2분기에 벌써 전분기 대비 매출이 70%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매출이 오르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어떻죠? 판매, 수출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Q도 좋고 ASP, P도 좋다. 이래서 탄소 섬유 쪽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라미드 섬유 쪽도 고부가 가치인데 이쪽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시장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탄소 섬유 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7, 8%는 매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라미드 섬유 쪽도 10%를 넘어가는 연평균 성장률을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3분기부터는 이제 타이어 쪽에서도 어느 정도 교체용 수요 이게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게 보려고 하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교체형이 안 좋은데 앞으로는 이제 평해질 거다.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하는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섬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 캐파도 이제 4월 달에 캐파 증설한 게 지금 다 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탄소 섬유 수요에 발맞춰 가지고 더 생산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지금의 할인 국면은 좀 더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대신증권을 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탄소 섬유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을 건데 매년 17%씩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주로 세 개를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항공용 쪽 요새는 UAM도 있고 기존의 이제 에어버스나 보잉 이쪽에서도 큰 항공기들의 아무래도 기체를 가볍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탄소 섬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UAM도 마찬가지죠. 도시형 택시, 날아다니는 택시 가벼워야지 기체가 좀 많이 뜨고 연료도 좀 절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보는 것 같고 풍력용 이렇게 풍력 발전할 때 바람개비가 아주 커지면 그게 다 탄소 섬유거든요.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는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수소차 같은 거 보면은 그 압축 용기 같은 거 다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NG나 RNG 이쪽에 압축 용기용 쪽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성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을 검토를 계속 할 거고 증설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장성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IBK 투자증권은 하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재미가 없었죠. 6월 26일 날 51만 원 치고 8월 17일까지 10만 원을 쭉 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올라가려고 지금 그 힘을 좀 쓰고 있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들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아무래도 조금 먼저 선취매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중하단 쪽에 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이 2분기가 좀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오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 여기는 이제 하단 정도다. 그러니까 좀 좋게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PER. 어제 말씀드린 효성 TNC는 10.6배에 있습니다만 효성 첨단 소재 18.2배입니다. 성장성이 좋아지면 어제도 그랬지만 18.2가 내년 가면 더 내려가는 거죠. 더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됐다고 보일 때는 이미 8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아 보일 때 이런 시클리컬 주식들은 사는 게 맞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27%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FNF입니다. MLB라는 거 모자 많이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디스커버리 브랜드 아시죠? 이 회사가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에도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 내수도 하고 면세점 하는데 이 2분기에는 내수 면세가 별로 안 좋았어요. 중국 쪽은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주가 보시죠? 주가는 밀렸습니다. 이게 왜 밀렸을까요? 중국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는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빠진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왔죠. 중국에 대한 기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얘기했고요. 기존의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는데 2개의 브랜드가 새로 이제 들어간답니다. 새로 론치를 하면서 매장을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중국에서부터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PER로 봤을 때 중국 관련주 여러분들 10배 이하의 PER 중국 관련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회사는 10배 이하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죠. 브랜드를 다각하는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2개의 신규 브랜드를 하반기에 이제 새로 론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24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온기로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24년도에는 매출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테일러메이드 상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열어놓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가 아주 재미없었죠. 95,000원까지 7월 중하순에 쭉 찍고서 옆으로 지금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죠. 근데 여기도 기관이 슬금슬금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모으는 걸까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PER,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낮은 거 아니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보시면요. 지금 하단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상당히 쌉니다. 여기 싼 국면에 와 있고요. PER로 보셨을 때 8.4배입니다. 10배 이하인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면 목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보니까 64%입니다. 64% 사실은 조금 높아 보이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왜 버티고 있을까요? 중국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오히려 기대를 했는데 조금 이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지금 깎는 거는 조금 뭐하다라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표 주가는 한번 꺾였죠. 그래서 꺾여서 목표 주가 대비 64%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어쨌든 목표 주가 상승 여력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효성 첨단 소재, 펀더멘탈로 FNF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